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제이콘텐트리입니다. 제이콘텐트리는 1987년 설립돼서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2019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주업과 콘텐츠 투자 사업과 종속회사를 통한 극장 운영, 방송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인데요. 2021년 12월 기말 21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이콘텐트리는 지주회사로 방송사업 부문과 영화사업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방송 부문 중 드라마 제작 부분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외주 업체와 팀을 구성해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화 부분은 메가박스 102개 극장을 운영하는데 직영 상영관 50여 개를 운영하고 나머지 52개는 극장주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아서 위탁 상영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77억 원, 영업 손실 573억 원, 당기 순손실 4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1%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67.6%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매출의 증가와 극장 상영 매출의 회복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금전 대여 결정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요.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대여의 결정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공시가 되는 겁니다. 대여 상대입니다. 중앙홀딩스 유한회사입니다. 제이콘텐트리의 최대 주주사인데 지금 이 최대 주주에게 200억 원을 좀 빌려주는 거죠. 거래 일자는 4월 28일입니다. 전체 자기 자본의 2.87%에 해당되는 200억을 이자 4.6%의 이자를 받고 2023년도 4월 27일까지 1년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실제 집행일자가 4월 28일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4월 28일에 200억을 좀 대여해서 내년 23년도 4월 27일에 회수하겠다. 금전 대여의 목적은 유동성의 확보의 목적이다.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대여의 총 잔액은 현재 기 자금 대여 부분 700억 중에서 이중 만기도래 200억 원에 대한 연장의 건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새롭게 좀 빌려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빌려준 700억에서 만기가 된 200억 원에 대해서 연장 대여를 오히려 좀 200억 연장을 좀 오히려 1년간 더 연장해주는 그런 공시가 좀 되는 겁니다. 본 금전 대여는 계열사 간의 거래로서 본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를 가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해당 공시에 대해서 좀 신고가 좀 된다라는 이 공시가 되어 있고, 즉 뭐냐면 200억을 기존에 좀 빌려줘서 현재 전체 700억이 대여금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중 200억 원이 이번에 갚아야 되는 어떤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1년간 더 연장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자 4.6%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금전 대여 결정인데요. 대여 상대는 메가박스 중앙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의 자회사에 역시 300억 원을 연리 4.6%로 좀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2022년도 4월 21일 오늘부터 올해 10월 20일 지금 계열수로 한 6개월간이죠. 6개월간 300억을 좀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네네. 회사는 기자금 대여는 없다. 금전 대여 총 잔액은 근본 대여 금액을 포함해서 300억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가박스 중앙 자회사에게 300억을 6개월 정도, 300억을 6개월간 대여를 해주겠다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이콘텐트리가 중앙홀딩스 유한회사와 메가박스 중앙에 이율 4.6%의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여 목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유동성 확보라고 하던데 대표님 그럼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최대 주주사의 경우에는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게 주주의 입장에서 사실 뭐 좋은 것은 아니죠. 네. 회사의 자금으로 오히려 회사의 수익 사업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향들이 주주 가치에 오히려 더 도움이 좀 될 텐데 그런데 이제 큰 폭의 어떤 자금 대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12월 말 기준에 회사의 재무 상태 좀 잠깐 보면요. 지금 회사의 12월 30일자 보유 현금이 무려 3,208억 원에 좀 해당돼요. 네네. 전체 뭐 매출채권 이런 부분 다 빼고 순수 현금만 3,208억 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 300억 원의 자회사 대출과 자회사의 어떤 대출이죠. 네. 그다음에 2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주주의 어떤 대출인데 근데 최대 주주 사이는 기존에 700억 원의 어떤 기존 대출이 있었죠. 네. 이번에 200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900억이 아니라 기존 대출 200억 상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오히려 더 연장해주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자금 유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3,208억 원 중에서 300억 정도가 좀 빠지게 되면 회사는 그래도 1,900억 이상의 회사 보유 자금을 좀 보유하고 있게 되는 셈인데 자회사의 어떤 자금 여력은 사실상 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다거나 외부 자금 조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네. 잠깐 짧게 쓰는 자금이라면 오히려 모회사에서 자회사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빠르게 정상화 또는 유동성 공급 관점에서는 뭐 좋은 공시다, 나쁜 공시다를 좀 차지하더라도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0만 명 감소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거든요. 무려 이 11년 만에 첫 감소세인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하루 만에 이제 25% 가량 전 거래일에 밀렸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님, 그럼 제2 콘텐츠는 좀 어떤지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시장에서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OTT 관련주들이 모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부터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OTT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의 어떤 수혜 사업이 됐지만 네. 최대 수혜 산업이 사실 된 거지만 엔데믹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대외 활동이 많아지고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레저 활동이라든가 뭐 스포츠 활동이 보다 본격화 좀 된다면 오히려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력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기 그쵸, 때문에 없어지니까. 오히려 가입자의 이탈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는 측면과 또는 그래도 기존 가입된 부분들은 우리가 휴일에 뭐 특별한 어떤 일정이 없을 때는 오히려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을 몰아보게 하는 관점에서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어떤 이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감소세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 두 가지 전망인데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이 가입자의 이탈은 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무단히 다 가는 것은 아니고 네. 철저한 어떤 매니아층 또는 가격의 어떤 합리화, 합당화 관점에서 오히려 가입자 수가 부분적으로 좀 이탈은 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수순에 좀 접어들게 되면 이탈도 좀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 두 번째, 컨텐츠를 공급하는 이 회사의 관점인데 모든 게 OTT 관련주라고 하면 서비스의 운영, 외주 제작, 그다음에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IP 회사.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사업 부문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본다면 네네. 첫 번째 서비스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입자에서의 이탈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외주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직접 외주 제작 요건들이 오히려 수주가 좀 감소한다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 대비수 가입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콘텐츠를 계속 납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관점인데 자, 그래서 지금 제2 콘텐츠의 관점에서 OTT의 피해주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주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의 외주 제작 또는 직접 제작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OTT의 어떤 서비스 가입자 수 이탈에 대한 업황 조정은 좀 있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사실상 영향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부분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입자의 이탈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지적 재산권의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이 또 보였었잖아요. 그러면은 영화관 실적 회복의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상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지금 사업보고서 최근에 주요 제품 서비스 현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와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의 총 매출 포지션인데 지금 2019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좀 본다면 영화 관련 산업 매출이 거의 매출 포지션의 58.6%에 좀 해당이 됐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가시화 이후에 드라마 제작, 콘텐츠 유통의 어떤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면서 회사는 5,616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매출 포지션이 76%까지 좀 올라간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만 보더라도 2,354억 원의 콘텐츠 유통업 관점에서 지금 5,616억이라면 거의 2배 이상의 신장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영화 산업을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 3,332억 원만큼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면 회사의 외형 가치가 훨씬 더 달라지게 된 셈이죠. 1조 원대 매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사실상 이 9천억대 매출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조 원대 어떤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리대기 완벽한 제한 해제로 인해서 25일부터는 영화관의 상영이 본격화된다는 점 그리고 5월 달에는 영화 대작들이 좀 많이 예고가 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관람객들이 사실 영화 상영관들의 어떤 흥행을 좀 이뤄간다면 부가적인 수익성 제공 관점에서는 1분기 실적 타격은 좀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반기 실적에는 상당수 회복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5, 6월에 좀 극장 수익을 한번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기 흑자 전환의 전망까지 예상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좀 지금 보면 OTT 관련주의 어떤 피해주다 넷플릭스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OTT 관련 사업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는 관점인데 자 오히려 저는 J콘텐츠의 경우에 리오프닝 수혜주 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주가의 흐름은 OTT로만 너무 인식이 되면서 최근에 조정이 좀 있었어요. 조정 이슈는 좀 가져온 게 사실이지만 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극장 상영관 관련된 상영 매출액이 증가되면 될수록 실적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 관점이고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봤는데 자, 요 구간이죠. 자, 5만 원,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5만 원을 좀 이탈한다면요, 5만 원을 이탈한다면 4만 4,900원, 44,900원에서 5만 원 구간, 44,900원에서 5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5만 원이 이탈한다면 4만 4,900원에서 5만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적극적인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수혜주로 관점으로 봐도 좀 무방하다는 의견까지 같이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는 2002년 설립돼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인데요. 반도체 산업은 용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는데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후 공정 중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해서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와 패키징 후에 마지막 출하 전 테스트를 2회 수행하며 두 가지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웨이퍼 테스트 92.45%, 패키징 테스트 7.55%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75억 원, 영업이익 540억 원, 당기순이익 4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6.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26.6%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임시 주주총회 결과 그리고 상호 변경 안내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 공시를 잠깐 보기 전에 지난번 체결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8월 8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즉 테스나의 경영권을 두산그룹에 좀 매각을 한 거죠. 전체 매각 금액은 양수도 주식수 522만 주고 한 주당 6만 1,522원에 3,217억 원의 매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최초 계약 일자는 3월 8일이 좀 되겠고요. 거래 종결일이 사실상 2022년도 4월 29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인데 선행에서 거래 종결일 이후에 뭐 임시 주총도 있고 자 일정에 이제 변해서 일정에 사실상 반해서 잔금을 좀 지급하는 것이 좀 통상적인데 네네. 지금 사실상 이 테스나의 경우에는 두산그룹의 어떤 먼저 이 임시 주총에 가결을 하고 나서 4월 29일에 잔금을 치르는 어떤 의사결정이 좀 됐는데 바로 어제였죠. 회사는 이에 대해서 임시 주총회를 좀 개최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 임시 주주총회 결과 결의사항입니다.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호 변경과 관계 법령 개정 반영을 좀 한 이 안건이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윤건, 기타 비상무이사 김도원, 사회이사 장재형, 서석호 선임의 건이 가결됐습니다. 3호 이안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또는 사회이사 김현재 선임의 건이 가결이 됐고요.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도 역시 가결이 좀 됐습니다. 5호 이안이 좀 특이한데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1호 이안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해서 결의는 최대 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 매매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 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은 개정을 했지만 아직 거래가 종결된 것은 아니죠. 4월 29일에 잔금이 모두 다 완납이 된다면 네. 사실상 거래 종결이 완납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개정 반영 또는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4월 29일까지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어 있고요. 이사 선임의 건 역시도 거래 종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 결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주식 매매 거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한 효력도 사라지게 될 셈입니다. 지금 뭐냐면 4월 20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모든 선임 안건들이 아직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주식 양수도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가 좀 된다면 이 안건은 모두 다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이 전제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회사는 이에 대해서 상호 변경 안내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변경의 안내입니다. 4월 20일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상호 변경의 안건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호 변경에 대해서 절차가 좀 진행 중에 있고 4월 20날 주총을 통해서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정관 개정에 따라서 주식회사 테스나에서 주식회사 두산 테스나로 상호를 변경할 것입니다. 이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 상호 변경의 효력도 자동적으로 좀 소멸된다. 지금 4월 29일까지 자금이 픽스가 좀 된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금이 픽스가 된 것으로는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 아직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선행에서 임시 주총회가 이 상호의 변경에 대한 어떤 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테스나가 사명을 두산 테스나로 변경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도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 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테스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단독 기업으로 있을 때보단 두산그룹에 속해 있는 게 좀 기업 성장성 관점에서는 괜찮을까요? 일단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빠른 채권자 조기 졸업을 했죠. 네네. 채권자 관리책의 빠른 조기 졸업을 좀 이뤄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많은 출혈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효 자산을 좀 매각을 했고요. 알짜 자회사인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좀 매각을 좀 하면서 회사의 좀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네. 아직 이 회사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컨디션은 좀 더 확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조기 졸업을 통해서 현재 내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산그룹도 새로운 어떤 선택과 좀 집중의 어떤 관점에서 미래 산업의 전방위에 걸친 새로운 먹거리를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좀 낙점한 것이 좀 판단되고 네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두산그룹이 테스나의 어떤 인수를 타진했을 때 사실상 좀 의문사항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두산그룹 하면 대표적인 어떤 중공업을 좀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부분의 강자인데 그렇죠. 사실상 이게 전자회사 특히 이 반도체 사업과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가 과연 있을까? 네. 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 이 두산의 박정훈 회장의 경우에 뭐 이 과감하게 사업을 낙점하면서 오히려 회사의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으로 확장해 좀 키우겠다라는 이 포부가 좀 밝혀졌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신규 편입 효과는 좀 분명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산이 미래의 먹거리로 반도체 테스트 분야를 선택하게 됐는데 아직 좀 외형이 작긴 하지만 테스나가 그럼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일단 조사를 좀 했어요. 우리가 좀 반도체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제가 뭐 저희가 오픈방에서도 많이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있고 네네.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이 사업 부분의 어떤 정의는 제가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도체 부분이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크게 좀 5가지로 좀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IP 사업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설계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팹립스 업체로 좀 구분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외부에서 위탁받은 칩을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반도체 패키징 또는 이 테스트를 좀 주력을 하는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모든 전 공정의 사업을 모두 다 완성해서 이루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좀 구분되는데 네네. 종합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되겠고요. 지금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의 어떤 주력을 좀 나타나는 회사가 바로 이 테스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실적을 좀 잠깐 보면 자, 변동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매출액은 직전 3년 대비 56.6%의 매출액 상승 효과가 좀 있었어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6.8%, 당기순이익은 26.6%가 좀 증가되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네.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관련된 사업 부분이 빠르게 가셔야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요. 사실상 양산과 더불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 대부분 이 반도체 회사들이 최초 투자를 좀 단행할 때는 장비, 검사 장비 위주로 세팅이 좀 되죠. 네. 그다음에 본격적인 양산 시점에 들어가면 패키징 테스트 사업, 그다음에 소재 사업 부분이 이 실적 두각을 좀 나타내 줍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에서는 한 2023년도까지는 국내 그리고 국외에 시설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업종에서는 저는 2026년도까지는 보다 완연한 실적 회복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나의 경우는 현재보다 어떤 외형의 성장 여력, 그다음에 매출 실적의 향상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6년까지 그래도 좀 실적의 전망을 좀 좋게 봐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제 두산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그룹은 주로 이제 기간 산업을 맡아왔는데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우려했던 부분들이에요. 두산그룹 하면 대표적인 어떤 중공업. 그렇죠. 자, 풍력과 원전의 어떤 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공업 관련 사업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 네네. 사실상 이 전자, IT 업종과는 좀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두산전자 비즈를 통해서 테스나와 어떤 일정 부분의 사업 연계성을 좀 찾겠다. 제가 이제 보도자를 좀 발췌를 좀 했는데요.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회사는 전자제품 필수 부품인 이 인쇄 회로기판 PCB라고 불립니다. 인쇄 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라고 좀 불리는 동박적층판 CCL이라고 불리는데 이 CCL 소재를 테스나와 협업해서
사업주가 어떤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두산전자 BG가 기술 협력을 추진하면 CCL 생산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공정 개선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테스나와 더불어서 이 두산그룹 내에 있는 계열회사죠. 두산전자 BG의 확장성을 좀 더 완연하게 키워갈 수 있는, 즉 회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성장의 사업 동력, 전혀 다른 사업 부분의 어떤 시너지를 두산전자 BG와 함께 이뤄내겠다는 어떤 포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산전자 비주와의 시너지를 예상해 주셨는데 그럼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산그룹의 편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테스나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2월 달에도 한번 다뤄드렸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3월 10일에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중장기 매수 관점 상승 여력 충분하다.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희가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좀 방송에서 좀 다뤘던 이 공략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이니까 이 구간이죠. 네네. 저희가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이고 3월 10일이었으니까 저희가 공시했던 이 일자가 자 여기였네요. 자, 발표했던 일자 기준에서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자, 요 구간에 진입하면은 포트 비중 10%의 어떤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고, 실적적인 역량, 그다음에 두산그룹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는 충분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단기에 좀 상승 좀 해줬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자 아직 뭐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애매합니다. 2023년도까지는 지금 기술주 물량에서의 어떤 외형 확장을 조금씩 좀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이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이 공정이 가동되는 시점인 2023년도 하반기 또는 2024년도 상반기 기점에서는 이 확연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날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포트 비중 관점에서 지난번과 유효합니다.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지금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도 자 요 구간인데, 자 4만 3천 원,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나 신규 관점에서는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4만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이제 지난 추천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좀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반영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테스나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글로본입니다. 글로본은 1986년 설립돼서 199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2021년 그린 사이언스를 인수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UK 웨이브를 런칭한 바 있고요. 중국, 동남아, 중동 지역의 여성 고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린 사이언스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 사업 그리고 재처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 연료를 가스화하여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59억 원, 영업손실 70억 원, 당기순손실 1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41.8%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64.6%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96.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화장품 사업 부문 활성화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 수소 플랜트 사업의 무실적으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사항을 통해서 제3회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을 공시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기존 3회차 전환사채를 사채권자로부터 상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채, 회사 보관용으로 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는 거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각 사채권의 종류입니다. 3회차 글로본, 제3회 무기명시 이건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입니다. 사채 취득일은요
2022년도 2월 28일에 20억 원, 건면 총액 20억을 좀 취득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5억과 15억, 5억과 15억을 나눠서 좀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5억에 대해서는 매각 금액 5억 2,865만 원, 2,865만 원을 일종의 프리미엄을 회사가 받고 매각을 좀 하게 된 셈인데 자기 자본 대비 2.95%에 좀 해당이 됩니다. 처분 일자는 4월 20날이 좀 되겠고요. 15억 원에 대해서도 역시 전체 금액은 15억 8,595만 4,120원. 이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좀 받고 매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분 일자가 5월 20일 잔금 기준입니다. 지금 뭐냐면 4월 20일 날 전체 매각 대금 중에서 5억을 먼저 계약금 쪽으로 좀 매각을 했고요. 네네.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서는 5월 20일에 잔금 지급을 통해서 최종 매각을 하겠다. 회사의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의 확보 목적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각에 관련된 자기 자본은 2021년도 말 연결 기준 자본 총계 기준이고 5억 원의 재매각에 대한 매각 대금 5억 2,865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자금이 좀 입금됐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 20억 중에서 5억 2,8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약금 쪽으로 먼저 수령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서는 5월 20일에 입금이 될 예정인데 자 여기 코멘트가 또 하나 또 있네요. 15억 원에 대한 계약금 중에서도 계약금 10% 1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금을 수령했다. 즉 14억 2,700만 원에 대해서 5월 20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 본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로 신주가 이제 상장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추후에라도 오버행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4월 1일자 공시 좀 차근차근 좀 볼 텐데요. 네네. 회사 지금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이 공시 말고 자, 이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업보고서상에 지금 현재 전환사채 전체 잔량을 좀 한번 더 좀 체크를 할 텐데요.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부분이 좀 더 어떻게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다면 재무에 관련된 사항 7번을 보면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에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2월 31일 기점으로 회사가 주식으로 좀 전환된 내역들 좀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의 전환사채의 어떤 현재 잔액 상태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내용을 볼게요. 회사는 3회차 그리고 4회차 전환사채가 좀 있었는데 현재 상환되지 않고 있는 미상환 사채. 지금 전체 110억 중에서 5억은 지금 상환이 완료가 돼서 지금 소각이 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전체 미상환의 자금은 105억 원입니다. 4회차의 경우에는 지금 29억 9,600만 원인데 지금 역시 29억 원에 해당되는 미상환 세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잔고에서는 지금 13억 4,900만 원, 134억 원, 134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 어떤 잔량들이 좀 현재 좀 남아있는 상태고 네네. 이와 별개로 지금 회사는 회사채 289억 원의 어떤 별도 사채까지 좀 남아있는데 아직 뭐 만기일이 좀 도래되는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채무 발행 실적에서 지금 현재 289억 부분인데 자 3호 부분이죠. 자 근데 제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는 상환 및 전환이 됐고 지금 현재 미상환된 부분이 138억인데 지금 중복해서 좀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채무 발행은 회사채만 좀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단 내용은 좀 기재 사항이 아닌데 기재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을 좀 했고 자 이 금액만 보면 됩니다. 회사는 134억 원의 미상환 전환사채가 좀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다음 공시 좀 넘어와서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전체 3회차 부분이 지금 105억 원 정도가 좀 남았었죠. 그런데 회사는 25억 원의 전환 청구 그리고 3억 원의 전환 청구 57억 원의 미상환 전환 청구 금액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회사는 발행 주식수의 3.4%에 해당되는 112만 주의 주식 전환을 좀 공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유통주식 수가 좀 반영된 시점에서는 크게 좀 행사되는 어떤 주식 수량은 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자, 요 숫자가 남아있죠. 57억 원에 2,478원짜리 미상환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는 점. 이 부분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유통 주식수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우려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회사인 그린사이언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이제 수소 플랜트 사업을 사실상 접게 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해당 배경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회사는 2021년도 하반기였습니다. 회사가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전체의 어떤 우리가 좀 스토리를 좀 부각하기 전에 실적부터 좀 볼게요. 이 회사가 왜 신규 사업을 좀 결정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릴 텐데 네네. 지금 매출액을 보면 2020년도에 42억 원의 매출액에 불과하죠. 2021년도 역시 51억 원의 매출액. 전체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의 매출액 퇴출 요건이 30억 원을 뭐 상단에 좀 있지만 사실상 외형의 관점에서는 지금 100억도 채 안 되는 매출액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 관점에서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회사는 영업손실 73억 원 그리고 단기순 손실이 무려 117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화장품 사업은 사실상 중국 수출길, 중국의 어떤 계약 해지 이후로 지금 전량 수출 실적이 제로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 역시도 코로나19 한파로 인해서 사실상 외형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업황인데, 네. 자 그래서 회사는 신규 사업인 수소에너지, 자 이 회사죠. 그린사이언스의 어떤 이 주식 취득 결정을 좀 했었습니다. 회사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2차 전지 관련된 제품의 개발, 제조, 그리고 폐수, 폐가스의 처리 등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린사이언스의 어떤 지분을 인수해서 수소 플랜트 사업으로서의 어떤 신성장 사업 동력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채 뭐 몇 개월이 안 돼서 바로 처분 결정이 좀 된 겁니다. 내용 보도록 할게요. 타법인 주식매입 출자증권의 처분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좀 발표한 공시인데 회사는 29억 원에 해당되는 이 자금을 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양수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 공시 잠깐 봤는데 3회차가 105억 그리고 4회차가 29억 9,600만 원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 있었죠. 이 4회차의 전환사채의 경우로 사실상 회사의 어떤 잔금을 좀 치른 겁니다. 그린사이언스의 인수대금으로 29억 9천만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회사를 100% 자회사로 좀 인식을 했는데 회사가 처분 목적입니다. 그린사이언스가 영업을 본계약 체결 이전과 동일하게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증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2020년도에 71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의 매출로 매출액이 급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의 관점에서는 미래 비전을 보고 인수를 했는데 네. 2020년도에 실적이 71억이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최소한 100억 이상의 매출 실적을 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했죠. 지금 2021년도에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회사는 이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해서 계약서 제8조 그리고 제9조의 해지 효과 제10조의 주식 매도 청구권에 대해서 이 그린사이언스의 대표이사에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다시 원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금이라는 게 사실 주고받을 게 없죠. 회사를 다시 원복시켜주고 기존에 발행이 됐던 4회차 전환사채 회사가 다시 취득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좀 종결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글로벌이 지금 그린사이언스에 좀 대여한 금액들이 좀 상당수가 좀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가 좀 밝힌 바고 이 대표에게 부여한 108억 원의 이 스톡옵션도 회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사이언스 등에 나간 대여금 60억이 있는데 이 60억이 회사 자금 일부와 회사 글로벌의 현 회장이 사실상 좀 자금 지원을 했던 금액을 좀 합산해서 전체적인 자금은 60억 원까지도 회수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도에 글로벌의 입장에서는 그린사이언스에 기투자한 이 대여금의 회수가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그린사이언스를 통해서 좀 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좀 잘 안 된 모습이었고요. 이 2019년부터 적자를 지속하면서 실적 전망이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신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회사 사실상 뭐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해서는 회사의 외형 가치에서는 상당수 2022년도가 매우 중요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잠깐 감사 보고서 좀 보면 올해는 다행히도 감사 의견을 적정하게 좀 수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슈는 좀 없었고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미해당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여부에 대해서 미기재. 자, 여기는 해당이 좀 없었고 별도 기준에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우려가 되냐면 자, 이 부분이죠. 회사는 2021년도에 법차선 손실 50% 초과는 안 됐지만 간달간달합니다. 지금 50% 상단 미만인 44.8, 2019년도에는 44.9%예요. 자, 이 요건은 올해는 해당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죠. 최근 4개년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인데 2022년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된다?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영업손익의 흑자 전환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렇죠. 이 숙제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고요. 회사는 지금 지속적인 어떤 사업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이 변화를 좀 꿈꿔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200억 원의 지금 3호 전환사채를 좀 불러놓은 게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납입되어야 되는 이 중대한 어떤 숙제를 좀 안게 될 셈이고 만약에 정상적인 날짜에 납입이 좀 된다면 이 자금을 통해서 제3의 신성장 동력을 올해 반드시 좀 인식시킨다면 회사의 외형 가치의 모멘텀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현재 관점에서는 지금 화장품 사업의 어전 부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영역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대응 전략도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2월 24일 기점으로 해서는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상 급락을 좀 했는데 최근 어떤 주가의 어떤 급등 효과를 좀 가져왔던 부분들은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소 플랜트 사업은 과감하게 좀 잘 정리한 것이 맞다. 네네. 다만 이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잘 회수해야 되는 회사의 숙제가 좀 남은 셈이고요. 이번에 근본 자금 조달을 성실하게 좀 잘 추진해서 이 자금을 통해서 확실하게 매출 실적이 2022년도 최소 하반기에는 기인될 수 있는 실적 부분의 어떤 가시화가 좀 예상되는데 회사는 이와 별개로 지금 대규모 오버행 이슈에 좀 불거진 어떤 직면상 105억 원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모두 소화한다면 오히려 회사의 어떤 탄탄한 재물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환의 의무가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에 좀 난관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단기 추세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좀 급등한 좀 이력이 좀 있었어요. 보유자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에 지금 모멘텀 부각은 좀 안 됐지만 2,400원에서 2,700원, 2,400원에서 2,7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좀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본 보유장 관점에서는 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2,400원에서 2,7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